자,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후보들 간의 신경정도 정말 날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인데요. 여론조사 1, 2위의 이준석, 나경원 후보의 설전이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 모습 잠시 보시죠. 네거티브를 계속 하시면서 제기하는 방식이 국민들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보수 유튜버들 일부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이거 보수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유승민과 김무성이 대구에 조종한 것이다. 이런 것들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자, 나경원 후보가 연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 보수 유튜브식의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되받아치기를 했습니다. 자, 경쟁이 심화될수록 단어 하나하나도 서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망상이란 표현을 두고도 두 후보가 신경전을 아주 날카롭게 벌였죠.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사용한 망상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준석 후보는요,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면서 반박을 했는데, 자, 거기에 나경원 후보의 과거 비하 논란까지 끄집어 내게 된 겁니다. 자, 신경전은요, 여론조사 1, 2위 후보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각각 5선, 4선의 중진 의원이자 원내 대표까지 역임했던 조호영 의원과 나경원 후보, 자, 어제 토론회에서도 또 이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장관을 낙마시킨 것이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까지 3명 정도 됩니다. 제 투쟁 나 대표보다 훨씬 잘했어요. 선거 이기고 훨씬 더 잘했습니다. 무슨 목소리 높이고 뭐 머리띠 메고 삭발 단식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과는 선거에 이기느냐 전쟁에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 연이어 공격을 받다 보니 이 나경원 후보 마음이요, 영 좋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제 토론회 도중에 나경원 후보가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또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진지한데 저희 제작진이 거기다가 노래를 넣는 바람에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두아 변호사님, 저렇게까지 울먹이는 모습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두아 변호사님은 약간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작년 연말까지 나경원 후보는 원내대표 하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려 있었어요.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서 아마 중앙지검에만 뭐 한 12~13건 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제 체제 하에서 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죠. 근데 그때까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 같아요. 뭐 자녀와 관련돼서 막 자녀가 이제 군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 전에 막 되게 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집에서 시험을 보는데 뭐 압수수색이 들어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되게 개인적인 고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 스치고 지나가니까 저렇게 울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는 그 감정이 북받친 거를 이해는 되는데, 토론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마 오늘도 KBS 토론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은 그 선거 이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한테 ARS가 돌아가고 일반 여론조사를 또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투표가 보통 20% 정도면 현장 투표가 이제 한 5% 내외가 돼서 당원 투표율이 마지막에 항상 25% 내외였는데요. 근데 벌써 모바일 투표가 36%니까요. 투표율이 되게 올라가면 일반 여론하고 비슷하게 가나, 아니면 당심이 결집이 됐나, 뭐 이런 거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울먹였다면 오늘 오전에는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랑 같이 방송도 하고 하던 인사가 그런 무도한 발언했다는 것을 믿기지가 않고 지금 아직도 그 11년 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최근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요, 천안함 함장들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요,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의 당사자, 장 본인은 여전히 뭐가 막말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천안함 폭침 피해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중진 의원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늘 자신만만하게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내던 이준석 후보가 글쎄요,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죠? 네, 처음 보는 것 같고, 어쨌든 상황이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이제 마음 자세가 이제 정립이 되는데, 결국은 국가 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고 또 이분들이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아마 이 현장에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자세라든지 모습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 보기에 좀 신뢰로움이라든지 네네.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셨군요.